뭘 계산하세요? 에이, 뭘 계산하세요? 3이죠. 중앙값은요? 가운데 위치했으니까 3이 됩니다. 이거는요? 평균은요? 아, 뭘 고민하세요? 계산기 있어야지. 아, 뭘 고민하세요? 이거 뭐야? 이건 계산기 있어야지. 아니에요? 계산기 암산을 하시려고? 암산은 돼요. 암산은 됩니다. 되긴 됩니다. 근데 중앙값은요? 중앙값은요? 3이 됩니다. 어차피 중앙값이니까. 그러니까 중앙값은 뭐라고요? 극단치가 있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 게 중앙값입니다. 다시요. 절사평균도 양극단을 버리니까 영향을 덜 받겠죠? 다시요. 양극단에 극단치가 있다면 영향을 덜 받는 건 뭐라고요? 중앙값과 절사평균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욕하지 마시고요. 다시 뭐라고요? 양극단에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문제도 다 랜덤이기 때문에. 다시요. 양쪽에 극단치가 많다면 그래도 영향을 덜 받는 건 뭐라고요? 중앙값과 절사평균이 되겠다. 절사평균이 되겠다. 네.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산수는 잘했어요. 수학은 아니고. 산수하고 수학은 달라요. 산수는 가감승제고 수학은 접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식을 쓰는 거고. 저는 산수는 잘했어요. 암산으로 전국 3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6자리 곱하기 돼요. 암산으로 나누기도 돼요. TV에서 막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거 다 돼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러니까 성의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 대회 나와도 3위 안에 들어갔어요. 내가 다 풀지 못하는데 풀면 다 풀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절대 못 풀어요. 계산기 가져와야 돼. 계산기도 안 돼요. 컴퓨터 넣고 따라 잠깐만 있어봐. 계산기 해줄게. 근데 딸 때문에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요. 2자리 곱하기 암산을 하고 있어요. 20년은 놨는데, 30년은 놨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네.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네? 얘는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만약 계산기가 없으시다면 핸드폰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에 계산기가 기능이 있고요. 회전을 풀어보세요. 회전 풀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공학용 문구 나와요. 네. 아세요? 네. 회전을 풀고 다시 뭐라고요? 회전을 풀고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그 메뉴가 나타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 보시면 여러 가지 가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 신기하지 않으세요? 모르셨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정 없으시면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되는데 요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건 다 알 텐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3의 7승 어떻게 구하시나요? 3의 7승 아시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하잖아. 에이,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에이, 그냥 똑 까먹잖아요. 자, 3을 찍고 얘를 버튼을 누르고 7을 다시 찍으면 3의 7승이 됩니다. 이 정도 넘어갈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계산기 기능? 이야, 쩌렁쩌렁! 이야, 우후! 전혀 반응이 안 좋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엑셀로 조금 어떻게 돌리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아시잖아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AV 치시면 되잖아요. 네? AV? 나만 이상한 건가? 저만 이상한 거요? 네. AV 치시면 지가 나와요. 네. 중앙값은 모드나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메디안 치시면 지가 알아서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컴퓨터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 자, 여기서 산수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다시 나누면 되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최빈값,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요? 중앙값은. 여기서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요? 중앙값. 여기서 가운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기서 가운데가 아니라 반드시 정렬을 다시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정렬을 해서 가운데 보니까 2개가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1을 한다. 하나가 남으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2개가 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1을 한다. 근데 채빈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채빈값은 5하고 20이 되겠죠? 맞나요? 2개씩 있으니까. 2건씩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측정 불확도에서는 평균하고 분산을 제일 많이 씁니다. 중앙값은 거의 안 써요. 채빈값과 또 안 씁니다. 근데 왜 중앙값을 왜 써야 되냐면은
이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보세요.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보실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중앙값하고 산수평균 너무 차이가 나시죠? 이런 경우는 일부를 버리고 계산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더라.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절사평균 해보니까 어때요? 13.625가 나왔어요. 아, 이게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500이면 버리는 게 맞아요. 그쵸? 500이면 버리는 게 맞아요. 50이면.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넣으면 넣었다고 지랄거리고 빼면 뺐다고 지랄거리고. 안 그러세요? 에? 에? 50이면 애매해요.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고. 그럴 경우 그냥 우선 어떻게 된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중앙값과 산수평균, 절사평균을 해보니 절사평균이 더 의미가 있어서 절사를 시켜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노력은 했네. 알았어. 하지만 다시 놓고 해봐. 그러겠지만 이거 왜 뺐어? 그러면 그냥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락 까이는 거예요. 왜 넣었어? 이게 왜 너 이따위밖에 안 돼? 왜 넣었어? 그러면 그냥요. 그러면 연락 까인단 말이에요. 아니네요? 그냥요. 그러면 연락 말 못하면 그때 깨지는 그때부터 까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타당하게 조금 의미를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얘가 뭔가 알고 있네? 그래서 알았어?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네. 이제 여러 직급이 되신 분들 이걸로 한번 까세요. 분들. 왜 냈어? 왜 뺐어? 뭐 그렇게. 그냥요. 이렇게 되면 연락 또 공부 좀 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뭘 해요? 자, 대표값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사평균을 보시게 되면 20%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상하이 10%를 버린다. 뭐라고요? 상하이 10%를 버리고 다시 계산한다. 이거 계산, 빼고 계산한다. 이런 것들이 절사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30개가 넘어가면 5% 정도, 그러면 2.5% 버리는 거죠? 네, 그 정도 버리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엑셀을 한번 볼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에버리지, 기하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책을 보시면서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내겠죠. 저도 양심은 있어.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구하라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예? 하지만 뭐예요? 산수평균은 구하라는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얘는 구하라고 나오겠죠. 그쵸? 그쵸? 네. 여기서 보시면 뭐 트림민이라고 하는데 얘 말씀드리면 최빈값은 모드, MOED, DE, 중앙값은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은 민, 트림민, 자른다. 자르고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0.1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10% 버린다. 10% 버리고 다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다음 삼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 자, 대표값의 종류 뭐가 있었나요? 책을 안 보면 전혀 몰라. 이하우! 기분이 째져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분위기 안 좋으세요? 기분들이 이상해. 사경환 이상해. 저 원래 이상해요. 네. 저 원래 이상해요. 또라이야, 제가. 통계적으로 또라이라서 저를 이길 수가 없어. 자, 아까 동영상도 다 통계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통계학적으로 이상치예요. 극단치고 저도 극단치고. 네. 자, 3포 돌아갑니다. 다시요. 대표값은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표값이란 뭐라고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 뭐라고요?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더라? 산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중앙값, 최빈값, 절사평균. 종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은 구하셔야지. 정렬이 있고 가운데. 아시겠죠? 네, 그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싫으시다. 그럼 뭐라고요? 수식으로 풀어드릴게. 수식이 좋으세요? 예후. 왜 누트가 왜 들어가냐? 누트가 왜 들어가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예. 다음 이제 3포도입니다. 3포도는 뭐냐?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다시요. 3포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즉 3포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3포가 작은 게 좋습니다. 왜 3포가 작은 게 좋을까요?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설명 뭐라고요? 얘를 뽑으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얘를 뽑으나 누구나 얘를 뽑으나 비슷한 성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뭐라고? 많이 밀집되어 있다. 자, 근데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대표성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삼포도를 나타내는 척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범위라고 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다시 해보라고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이걸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크면 나쁜 거겠죠? 편차가 큰 거겠죠? 네. 그다음 4분의 편차라고 하는데요. 4분의 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수. 자, 4분의 수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자료를 0부터 100%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0부터 100%까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가운데를 자르면 50%. 얘는 중앙값이 되겠죠?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얘는 중앙값이 됩니다. 얘 가운데에 또 잘라요. 얘가 25%. 얘 잘라요. 75%. 그래서 얘가 0,4분의 1,4분의 2,4분의 3,4분의 4,4분이라고 합니다. 네. 4,4분의.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4분의 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4분의 수라고 합니다. 4분의 수. 4분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범위는 어떻게 구한다? 4,4분의에서 0,4분의를 빼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고요? 4,4분의에서 0,4분의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4분의 수, 4분의간 범위는 어떻게 될까? 4분의간 범위는 3, 4분의에서 1, 4분의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차는, 4분의 편차는 여기서 다시 나머지 1을 한다. 근데 얘는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50%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버려서 얘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시요, 4분의 4분의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3포도의 종류는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네? 한국어잖아요. 뭐라고요?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계산하라는 문제도 아니고 예시 주어지고 여러분들 선택만 하시면 된다고요. 네? 근데 실제로 대표값이 뭐냐? 3포도가 중요한 건데 하죠. 대표값은 위치를 보는 거고 3포는 뭐라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앞 시간에서 많이 배우지 않으셨나요? 분산? 네. 분산이 뭔가요? 아까 똑같잖아요.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